삼성증권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이슈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17일부터 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죠. 실내에서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 많은데 조금 전에 속보가 떴네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오는 30일, 그러니까 설 연휴 지나고 나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고려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관련 얘기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조금 전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의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것이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좀 이제 마스크는 실내에서 착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었다.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섰다고 봐야 되나요? 네, 우선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계속 3주째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의무화는 이제 해제한다. 그러니까 일부 좀 대중교통이나 또 이제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는 예. 자율 권고로 이제 바뀌게 되겠는데요. 지금 여전히 뭐 신규 확진자 수는 그 1월 19일 0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예. 지난 1월 14일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42,900여 명에서 이번 주는 지금 32,800여 명으로 감소세가 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것이 이제 모든 연령대별로 감소했지만 이제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층에서의 감소폭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봐서 이제 방학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일일 사망자 수는 좀 매일 41분이 사망하고 계신데, 전주 일평균 51분에 비하면 역시 사망자 수도 감소세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내용,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바꾸는 것을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확정해서 발표는 내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서는 조금 이 확산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중국의 확산세가 우리나라로 전이되거나 감염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수도 많고 또 이제 변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금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안심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일단 그 중국에서 이제 북경이나 상하이 대도시 중심으로는 이미 좀 12월에 좀 정점을 지나고 좀 감소세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새로운 변이 출현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내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전 음성 확인서 제출하고 또 입국 후에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유행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한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춘제 대이동 기간에 중국 내에서 이제 비도심권으로 유행이 증가하거나 또 중국인들이 이제 해외 유행 증가 이후에 해외 유행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해외 여행 후에 변이가 이제 유입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행 후에 이제 증상이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그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자율적으로 무료로 보건소에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 받아주시면 혹시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찾아낼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게 된다면은 어디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지 이게 관심거리가 될 것 같아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반드시 당분간 착용이 필요한 부분, 네. 일단은 밀접하고 밀폐한 환경이 많이 되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여전히 의무화가 유지되겠고요. 네. 또 이제 감염 취약 시설,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지 이런 장애인 시설 이런 데서는 여전히 의무화가 유지되고, 네. 또 이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아무래도 고위험군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시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대중교통도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양하겠지만, 우리 도심의 출퇴근 시간에 모시게 되면 대표적인 산밀의 환경이 되겠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마스크 착용의 효과는 이제 이미 밝혀졌지만, 이제 백신이 나오기 이전이나 또 이제 전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줄이고 또 전파 속도를 낮출 수 있었던 과학적인 방역 수단이 되겠는데요. 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스크 착용하기 어려운 그 실내, 예를 들면 이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더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에서의 어떤 위험도를 생각했을 때 대중교통에서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고 해도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또 요양시설 같은 곳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 대중교통에 택시도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택시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택시 이외에도 이제 대중교통 수단에 버스나 철도, 도시철도, 또 여객선, 항공기 등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밀폐된 환경에서 또 장시간 함께 또 이동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일반 초중고 학교 이것은 어떤가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의무화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아동들의 코로나 감염 시 위험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백신 접종 중요성이 좀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번 겨울에 어떤 독감 유사 환자 발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이제 코로나 유행 전인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1.2배 내지 1.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제 아동들에게서 더 감염에 취약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들이 더 감염에 취약해진 상황이라고요? 네,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 항체율 조사에서 이제 5에서 9세의 감염률이 90%, 그러니까 10에서 19세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83%가 이미 코로나 감염을 한번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5에서 11세는 2차 백신 접종률이 1%에 그치고 있고, 또 12세에서 17세 2차 접종률은 52%, 동절기 오미크론 추가 접종률은 0.7%에 그치고 있어서 이제 개학 이후에 아무래도 재감염 위험이 더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중증화 위험이나 후유증이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층에서도 코로나19 백신 독감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게 되면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좀 더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자,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감염이 다시 확산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의무화 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감염 취약 시설에선 의무화가 유지가 되겠고, 또 그렇지 않은 시설에서도 이제 자율적으로 착용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에서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확진자 급증세나 사망자 증가가 바로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확진자 감소 속도가 이제 둔화되거나 정체돼서 매일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고위험군 중심으로 매일 10분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또 이제 코로나19는 아니지만 우리가 트윈데믹, 멀티데믹 하는 것처럼 인플루엔자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들이 마스크 착용률이 떨어지면서 함께 유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고 해도 상당수 밀집 환경에 있는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도 좀 늘어나고 좀 위험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은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조정이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령자나 고위험군 분들의 감염 노출 위험이 더 증가할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감염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에 대비해서 이제 고위험군 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을 하고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또 중환자나 이제 특수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자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제 의료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전원 연락망과 이제 신속한 이송 체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제 소위 이제 순진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이젠 괜찮다라는 신호가 아닌 또 여전히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당분간 중요하다.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그리고 아프면 검사받고 쉬기, 또 실내 공기질 개선하기, 손 씻기 등과 같은 생활 방역 수칙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부나 전문가나 또 언론 등의 노력이 이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방역에는 관심을 쏟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